버스 내부에 일명 김포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시민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을 목표로 우선 고교 평준화 추진과 혁신학교 확대를 통해 차별 없는 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 헌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신도시내 부족한 초, 중, 고등학교를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30% 매년 약 560곳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김포에 반영시키는 노력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시행 중인 학교급식과 김포 농업의 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등 더불어 행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쉐어하우스 도입 등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거주지 밀착형 작은 모임 묵직한 추진 등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김포시 환경피해 유발업종 이전 및 집단화를 시키고 김포 해양관광 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환경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임대주택 분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두가 이웃되는 행복한 공동주택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김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 공동급식 추진 등을 통해서 김포 푸드플랜 5개년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김포 관내 도로 등 지역별 주민수건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정하영 국회에 돈 몰라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 발전의 새로운 구상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농민운동, 사회운동가로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없이 산적한 지역 현안을 지켜봐왔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 같은 과정과 준비를 통해 저 정하영은 김포의 기분 좋은 변화를, 더 정의로운 사회를, 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없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 선하게 살려는 청년들을 대변해 온갖 혜택, 특혜와 지원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기 이익만을 고수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오해 없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을 공명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그리고 경로당 생닭 기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 확대되지 않기 위해 대한노인의 김포지회장이신 홍기훈 회장님은 그 직무를 잠시 정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밝혔듯이 홍철호 위원님과 홍기훈 회장님의 그간의 선행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행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원의 진심을 헤아려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그동안 김포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시민들은 선수 교체를 외쳐야 합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하영과 함께 김포시 기분 좋은 변화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론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뭐 기자회견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수도권, 특히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제약을 받던 김포는 개발의 후순위에 항상 있었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 개발이라는 것에 항상 목말라 했고 그 개발의 개념을 항상 토목 건축과 관련된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토목 건축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이해와 요구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김포시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좋은 구호들을 외치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미 그것을 다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한강 신도시 주민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러한 지역으로 한강 신도시가 거듭나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아파트 값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인 한강이라는 것을 활용했을 때 이미 한강 신도시 도시 브랜드는 올라가고 그것을 따라서 삶의 질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저희 김포시에도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김포시에도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봐요. 있었죠. 예. 제가 여기서 어차피 뭐 선거 국면이고 제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김포는 오랫동안 한 정당에 의해서 정치적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항상 손바닥도 양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회도 여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방적 통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는 거는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철학과 어떤 과정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의 김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처음의 질문들이 김포가 온전한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는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시민들이나 어느 한 일부 계층에 대한 정치 세력들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김포를 장악했던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CT21에서 최고일 기자입니다. 그 전에 출마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안 했나요 아직? 했죠. 지금 오늘은 그럼 정견 발표인가요? 공직선거법상 보통 출마 기자회견은 1회밖에 허용을 안 하거든요. 예. 오늘 출마 기자회견은 예비 후보로서 아. 출마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16일 날 더불어민주당 당내 국민정서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돼서 자연스럽게 경선 확정에 대한 출마 기자회견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저번에 김포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홍철호 의원이 대주주인 회사 관계회사의 생탁 기부행위 위반 고발 사건을 고발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는데 부천지청에서 4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선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거론하실 생각이신지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어디까지 문제를 제기하실 것인지 이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무소속 후보자가 없는 한은 김포 을 선거구에 홍철호 후보, 하금성 후보, 또 정하영 후보 셋이서 3파전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분에 비해서 본인의 강점이나 공약상, 좀 강점인 공약상, 특이한 공약상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 요인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만 좀.
6월 초에 대한민국의 김포 지회에서 김포 전역 경로당의 생당 1만 2천여 수에 대한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김포 내에서 문제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에서 부천지검으로 수사 배정을 해서 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닭 기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옳고 그름을 수사 과정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한 말씀 더 붙이면은 김포시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또 기부 행위를 받았던 노인 어르신들이 그 생닭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들은 다 알거든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타 기관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할 때 한 분도 이것이 대한노인의 홍철호 위원님이 기부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어요? 난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본인의 강점이나 강점인 공약상 뭐 이런 것 좀. 다 열심히들 사시고 좋은 일 하시고 능력 있는 후보님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의 자랑질을 조금 하면 제가 선거 캐치플레이에 깨끗해서 좋다, 능력 있어 더 좋다라는 캐치플레이를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부정부당한 행위를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부정부당한 행위와 관련돼서는 난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공직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집에서는 싫어하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개인이나 가정에 대해서 오로지 그것에만 먹고 사는 문제로 저는 살아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자회견문에 30년, 25살서부터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부터 농민운동, 학교급식운동을 하면서 공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제가 젊음을 다 바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과의 특별성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공약사항을 보시면 다들 김포 발전을 위한 디테일한 그런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제 공약과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의 차이는 그거예요. 어느 후보님은 각 읍면별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다 도로 깔고 뭐 짓고 하는 그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김포시는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같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도로 까는 거 내년에 까도 되거든요. 올해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영록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유영록 시장님의 계획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같이 좀 보조를 마치고 함께 풀어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철호 후보하고 하금석 후보는 기업인 출신인데요. 예. 그 본인은 말씀 지금 하셨듯이 뭐 농민 출신이고 농민 운동가 출신인데 그것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요. 단점이죠. 알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볼 경우에는 한강 경제론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홍철호 의원이 한강에 대한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표 공약에는 일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에 그 습지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 시절에 사람들 소신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아 앞으로 그 한강 경제를 통해서 한강 생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하실 것 같은데 의원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홍준호 의원님의 한강에 대한 또 애정, 그리고 한강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접근하는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홍준호 의원님한테 좀 이 한강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가라는 걸 되묻고 싶어요. 제가 람사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참 제안했을 때 홍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 하구의 람사르 습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습지로서 갖추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김부전에 박정기 대표님 계시지만 그때 아마 기고나 기사에서도 그 내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접근할 때 그 한강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 한강이 우리에게 어떤 곳이고 이 한강과 남북관계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 이해가 있으면 앞에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한강 경제론은 뭐 경제론이라기보다는 한강을 통한 지역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김포의 미래는 지금 적정지역이라고 하는 민복마을 턱 위까지 중소기업, 제조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애기봉 언덕 올라가는 데까지 공장이 아주 가밀되어 있어요. 하성리 부평리 초이까지 다 돼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마저 훼손되면 김포는 더 이상 지켜낼 그런 존재가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동안 남아있는 한강 하구 철책 주변의 생태 농업 지역들을 보존하는 것이 김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우리들의 최선의 과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의원이 되거나 의원이 되신다면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에 대한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생태 관광 구역으로 그쪽을 김포시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 가져가기를 저는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그 부분을 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연관 관계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 소임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정하영 후보 본부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질의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센터 기부자가 14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점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는 생다크 기부금으로 인해 가지고 노년 중에서 정하영 후보님한테 법감이 일고 있다고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홍준호 의원님과 크레치코 주식회사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생각 기부와 관련해서 법적 가자 공직선거법에 접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제 말씀 중에도 이거 내용이 뭐 잘못된 행위다라고 폄하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법은 저는 상식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선거를 남겨놓고 70일 전에
5군데가 있죠. 김포 관내 경로당이 305군에 속해 있는 노인의 회원들 한 사람한테 한 마리씩 생닭을 기부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상식이라고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상식. 저는 단언컨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이분들이 뭐 그걸 알고 기부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일상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기부 행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물어오는 조사가 진행됐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일각에서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정하영 새끼 때문에 이제 닭도 못 얻어먹겠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연례 행사라는 나는 어르신들이 것이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연례 행사로 일부 또 근데 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가. 예. 나는 앞으로도 크레치코 주식회사나 대한노인의 기부회나 홍철회원이면 안 됩니다. 홍철회원이면 안 되고 그곳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말로 순수하게 정치 목적 없이 기부 행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그거는 저도 능력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질의응답은 좀 더 차후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를 승리를 기원하고 지지를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시의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지하는 의미에서 같이 뒤에 배석해서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선대본부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 가시고 하세요 그냥. 아니 선대본부 그 조직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 국민경선이 끝난 이틀 후에 정말로 시민들이 아름다운 경선을 치렀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당내 경선을 치르셨던 전 명수가 맞아야 되는데 슈퍼시의 유현근 의장님, 김 의원님이 아니 유승현 예비 후보님하고 자리를 같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 정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승현 전 예비 후보님께서 흥이 K 시작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의장님께서 다시 말씀 주시고. 공식 수락 입장을 밝히셨다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공무부장 현직 시도의원이나 뭐 따로 지금 각각의 동시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 지역에 속해 있는 시도의원님들은 각 캠프에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을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님들께서 을 지역의 본부장님들로 역할을 해주실 것을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부 정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러한 인력 배치는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 발식이 되고 있고요. 화이팅 한 번만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정하영의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